네, 어, 오늘은 또 지각 평형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갑자기 뭐 지구의 형성과 역정하다 말고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지각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고요. 지구의 최외곽이죠. 그러니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뭐 낮은 바다가 있고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지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 이거를 고민했던 과학자들이 있었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프레트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에어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뭐 원리는 간단하니까 뭐 잠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게. 자, 프레트라는 아저씨는요, 지각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여기가 높은 산이고, 여기가 뭐 낮은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은 지각 평형설은 둘 다 뭘 주장하냐? 멘틀, 지각 다음에 뭐야? 멘틀이죠. 그 다음 외행 내액이라고 배웠죠? 그럼 멘틀 위에 누가 있는 거야? 그럼 지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지각에는 왜 높은 산과 낮은 산도 있고 업적도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럼 밑에도 어떤 모양일까 되게 궁금했겠죠. 지진파가 아, 개발되기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왜 이렇게 솟았지? 어떤 건 왜 이렇게 내려갔지? 뭐 이렇게도 고민했고, 두 번째는 밑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프레트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밀도가 제일 중요한 건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어, 지각을. 실제로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은 밀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프레트의 말이 솔직히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보자.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어요. 자, 이 물을 멘틀이라고 선생님이 볼게. 바로바로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게 하니까 멘틀 위에 떠 있고 밀도가 작은 지각일수록, 자, 당연히 밀도가 작으면 더 위에 많이 떠올라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밀도가 작은 지각일수록 지각의 해발 고도가 높고 밀도에 관계없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모면의 깊이는 같다. 이 모면의 깊이는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밀도는 다른 지각길이지만 모면의 깊이는 항상 같은 이런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어리라고 하는 아저씨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각끼리는 밀도는 같을 거야. 밀도는 같을 거야. 그리고 이 멘틀 위에 떠 있는 것도 맞아. 그러나 해발 고도가 높으면 밑에 뭐야? 잠긴 것도 깊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실제 우리 눈에 익숙하고 더 일리 있는 것은 누군 것 같아요? 에어리 아저씨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 모양은 에어리와 훨씬 더 유사해요. 모양은 더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밀도는 모양은 유사하다. 누구랑 유사해? 에어리설과 유사해. 그러나 실제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의 밀도는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밀도는 프레트라는 아저씨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지각평형설을 좀 더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자. 자, 보니까 벌써 야, 보기 싫은 뭔가 실험이 나온 것 같아. 그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 내기인데 선생님이 좀 시간을 들여서 수능을 보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리적 방식, 그 물리적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시험에도 나오고요. 나도 낼 거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각평형설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새 노트에 한번 작성을 한번 선생님 깔끔하게 해볼게. 자, 한번 깔끔하게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생각을. 이런 물에 나무 또막을 이렇게 잠기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잠기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떠 있지. 여기가 물이라고 하고 이게 나무 또막이라고 해. 이게 떠 있지. 참 신기하게.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래?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얘가 누르는 압력이 다시 얘기하면 나무 또막이 누르는 압력하고요. 물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당연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했죠. 떠받치는 힘. 자, 이 압력은 넓이분의, 이게 넓이야 힘입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압력은 넓이분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테지만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워도 좀만 참아봐. 힘은 F는 M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다시 계속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M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 M을 여러분들 밀도를 로우라고 할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이 녀석을 여기 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밀도 곱하기 부피, 여기 속력 아니야, 부피야, 곱하기 A, 가속도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피는 또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세 개를 다 곱한 거지. 그러면 밀도 곱하기 가로, 세로, 그게 A죠. 넓이잖아. 넓이. 그 다음 높이 하나 남았지. 그리고 A가 나오죠. 그럼 A 지워지죠.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따라서 효과가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밀도, 그 다음 가속도 A 곱하기 그 다음 뭐야? 높이 H가 됩니다. 자, 근데 위와 아래에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로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주면 되게 중요한 식이 나오는데요. 지구과학에서 아주 많이 쓰는 로우, 즉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H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따라오셨겠죠.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 볼게. 나무 또막이 이 물을 누르죠, 그죠? 자, 누를 때 나무 또막의 밀도는 이렇게 될 거고 물의 밀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럼 나무 또막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가 누르는 힘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H2라고 놓고 요거를 H1이라고 놓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나무 또막이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 또막이 누르는 힘은 어떻게 돼? 자, 선생님 다시 까맣게 한번 써볼게요. 나무 또막이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나무 또막의 압력과 무엇의 압력은 같은 거야? 물이 떠받치는 압력은 서로 같을 거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나무 또막의 압력은 어떻게 돼? 로우 GH니까 나무 또막 곱하기 누르는 힘 G에다가 H인데 H는 전체 H가 될 테니 H1 플러스 H2가 나무 또막의 H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물은 어디를 감당하고 있어? 요만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은 로우 GH 똑같이 G 중력가스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은 뭐 얼마큼이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 요만큼의 높이만큼 감당하고 있죠. H1만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워져 볼게. 뭘 지워져? G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우리 물을 기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밀도라고 보통 보니까 얘를 그냥 1로 보면 다시 써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다시 써보면 low 나무 또막의 밀도 곱하기 H1 플러스 H2 equal 얘를 1로 보면 H1이 돼버리겠죠. 그죠? 따라서 나무 도막의 밀도는 잘 봐요. H1 플러스 H2분의 H1이다. 어차피 나무 또막은 하나의 나무 또막이니까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봤던 이 실험 모형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림과 같이 밀도가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밀도가 서로 같은, 얼마로? 같다. 두께가 서로 다른 거를 탕 하고 빠쳤어. 그랬더니 어때? 두꺼운 거 많이 잠기죠. 얇은 건 뭐 떠오르지, 이만큼. 하지만
뭐 올라온 것도 얼마 안 될 겁니다. 자, 밀도는 같지만 두께는 서로 달라요. 선생님이 아까 했지만 나무또막의 밀도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무또막이 잠긴 깊이와 떠오른 깊이, 그 다음 다시 아까 뭐 떠오른 깊이라고 이렇게 잠긴 깊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H1. 이거는 언제나 같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무또막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두꺼워지면 H1, H2의 합계값이 높아지면, 이게 커지면 이 값도 같아지려면 커져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H1을 아까 선생님 잠긴 깊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잠긴 깊이는 계속 두꺼워질 거다. 자, 실험을 볼까요? 보니까 어때? 나무또막이 가장 두꺼웠을 때가 수면 아랫부분도 가장 많이 내려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비율은 언제나 같은 걸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나무또막 A, B, C 모두 밀도가 같으므로 이거의 비율은 언제나 같다. 그리고 두꺼운 나무또막일수록 밑에는 더 많이 잠긴다. 어때요? 재밌죠? 지각 평형설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구의 모습을 실제로 피파, 에스파를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지각이 됩니까? 요게 대륙 지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무슨 지각이 되죠? 해양 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떠받치고 있어요? 멘틀이 떠받치고 있다. 대륙 지각의 깊이는 대략 얼마쯤 될까요? 대략 다 다르지만 제일 높은 산이 제일 깊을 거야.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모으면이 깊을 거야. 약 한 40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약 한 7에서 한 8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지각 평형설에 따른 바로 에어리설 아저씨의 무엇과 비슷해? 모양과 비슷해. 자, 그런데 대륙 지각의 평균 밀도는 약 한 2.7 정도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좀 되고요. 해양 지각은 한 3.0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돼요. 그러니까 실제 밀도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누구하고 비슷해? 프렛 아저씨하고 또 비슷하죠. 그죠? 자, 이렇게 지각 평형설을 여러분들하고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지각평형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문제를 적용해야 될 그런 좋은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